자네들은 남들에게 무시당할 때 대처하는 5가지 필승 원칙. 자네들은 남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바보 취급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그럴 때 어떻게 반응했나? 분노에 차서 말대꾸를 했나? 아니면 입술을 깨물며 침묵 속에 참아냈나? 대부분의 사람은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쳐 화를 내거나 반대로 잔뜩 위축되곤 한다. 하지만 정말 강한 사람, 역경을 뛰어넘는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 나는 니가타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학력이라곤 고등소학교, 초등학교 졸업에 야간 공학교를 나온 게 전부다. 15살 봄 홀로 도쿄로 상경한 이후 내 인생은 그야말로 평생을 무시당하며 살아온 삶이었다. 시골뜨기, 배운 것 없는 졸부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온갖 굴욕을 맛보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때마나 더 강해졌다. 왜냐고? 그건 무시당했을 때의 5가지 원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원칙을 익히고 나니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미웠던 적이 내 편이 되고 귀를 막고 싶던 비판이 응원의 목소리가 되었으며 지우고 싶던 굴욕이 빛나는 훈장으로 바뀌었다. 오늘 나는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터득한 남들이 나를 깔볼 때 가장 확실하게 대처하는 법을 자네들에게 남김없이 전수하려 한다. 1. 무슨 일이 있어도 감정으로 맞서지 마라. 사람이 누군가를 공격할 때 무엇을 기대하는지 아는가? 상대를 화나게 하거나 울게 만들고 싶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 그런데 거기서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상대는 완전히 김이 빠져버린다. 공격할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다. 내가 사업 다나카 토건을 막 시작했을 때 비가 새는 사무실로 관청의 건설 과장이 찾아왔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이렇게 말했다. 다나카 씨, 솔직히 말하겠소. 당신 같은 영세업자가 이 정도 규모의 공사를 맡는 건 무리요. 게다가 당신처럼 학력 없는 사람이 이런 복잡한 설계도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지도군요. 과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그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사무실에 남아 설계도 보는 법을 꼼꼼히 가르쳐 주었다. 돌아갈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 참 재미있는 사람이군요. 이 건은 어떻게든 힘을 써보겠어. 만약 자네 주변에 자네를 깔보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한숨 돌려라. 그리고 상대가 기대하는 반응과 정반대로 행동해라. 분노 대신 미소를 보여라. 그것만으로도 상대의 공격은 무력화된다. 2. 결코 상대의 씨름판 위에 올라가지 마라. 나를 깔보는 상대의 가치관으로 승부하면 내가 불리할 뿐이다. 그러니 싸움의 장소 자체를 바꿔버려라. 내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직후 의원회관 복도에서 도쿄대 법학도 출신의 선대 의원과 마주쳤다. 그는 비서에게 들리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어이, 다나카군, 자네 선거에는 강하다던데 국회는 논전의 장이야. 고등소학교 졸업학력으로 법률 논쟁을 따라올 수 있겠나?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저는 배움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니가타의 눈 속에서 떨고 있는 농민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법률 조문은 못 외워도 국민의 고통은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논쟁하는 것보다 국민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게 정치가에게 더 필요한 일 아닐까요? 그 의원은 아무 말 없이 다리를 떴다. 나중에 들으니 다른 의원에게 다나카는 무서운 놈이다 라고 푸념했다고 한다. 나는 학력이라는 링 위에서 싸우지 않고 현장 감각이라는 다른 링으로 상대를 끌어들여 승부했다. 학력으로 공격받으면 거기서 싸우지 말고 경험과 성실함이라는 다른 장소로 가져가라. 상대가 준비한 전장이 아니라 나의 전장에서 싸우는 것이다. 3. 비판을 성장의 걸음으로 삼아라. 상대의 지적은 나의 약점을 알려주는 귀중한 정보가 된다. 옛날 재정 문제를 논의하는 강요 회의 때였다. 내가 재정 투자를 설명하고 나자 엘리트 관료 출신의 장관이 이렇게 말했다. 다나카 장관, 이 전망은 너무 낙관적이지 않습니까? 장관은 재정의 기초를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 겁니까? 나는 애써 침착하게 반론했지만 속으로는 분함과 부끄러움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확실히 나는 재정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나는 비서를 불렀다. 오늘 밤부터 재정 공부 모임을 열 테니 젊은 관료 5명을 모아라. 그날 밤부터 맹렬한 공부가 시작됐다. 젊은 관료들을 차례로 불러 밤늦도록 재정의 구조를 배웠다.
나는 배움이 없다. 그러니 기초부터 가르쳐다오. 사양할 필요 없다. 3개월 후 다시 같은 주제가 의제로 올랐다. 이번에는 내가 누구보다 자세히 설명했다. 회의가 끝난 후 그 장관이 다가왔다. 다나카 씨, 훌륭한 자료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지적해주지 않으셨다면 이렇게까지 공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약점을 지적했을 때 자존심을 버리고 솔직하게 배워라. 분함을 스프링 삼아 남들보다 몇 배 더 노력해라. 그것이야말로 무시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반격이다. 4.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를 역으로 고립시켜라. 이렇게 하면 입장이 완전히 역전된다. 어느 당 회의에서 파벌의 원로가 모두의 앞에서 말했다. 다나카군, 자네같이 배움 없는 인간이 복잡한 경제 정책을 알기나 하겠나. 좌중에서 비웃음이 터지려던 그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방금 하신 지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해주신 말씀을 제게 주시는 지도 편달로 의사록에 남기게 해주십시오. 미숙한 저를 모두의 앞에서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원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 후 나는 배포 자료에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수정함이라고 명기하고 감사장을 보냈다. 그날 이후 그는 2번 다시 공개석상에서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내가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만이 일방적으로 남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면으로 맞서면 진흙탕 싸움이 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받아넘기면 상대의 공격은 독선적으로 보이고 주위의 시선은 자연스레 내 쪽으로 기운다. 이것이 역전의 비결이다. 5.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을 지켜라.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끝없는 악의를 품고 다가오는 무리도 있다. 한 번은 같은 파벌의 젊은 의원이 내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다. 술자리에서 다나카는 무식한 주제에 잘난 척한다. 언젠가 가면이 벗겨질 거다라고 떠들고 다닌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대응하려 했다. 복도에서 만났을 때 웃으며 요즘 별일 없는가? 라고 말을 걸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또 같은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를 식사에 초대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에도 그는 뒤에서 똑같은 짓을 반복했다. 이런 인간은 어쩔 도리가 없다. 안타깝지만 포기해라. 나는 비서에게 그 남자와는 필요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그의 욕설은 여전했지만 내 마음은 평온했다. 싸울 필요 없는 상대와는 싸우지 마라. 이것도 훌륭한 강함이다. 마음이 지쳤을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라. 도망치는 것도 거리를 두는 것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훌륭한 선택지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라. 무시당했다고 해서 자신을 책망할 필요는 없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현명하게 대처하거나 냉정하게 거리를 두어라. 그것이 자네들의 귀중한 인생을 더 강하고 더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지혜라고 나는 믿는다.